네. 객석에 객석에 있다가 제가 발표석에 올라오면 제 마음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의외로 괜찮습니다, 지금 잠깐. 자, 감사일기 관심 있으신가요? 네. 마음의 기적, 감사일기 제가 적었는데, 몸의 기적은 이제 운동으로, 네, 마음의 기적은 이제 감사일기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5년 정도 쓰다 보니까 5년 정도 됐더라고요. 감사일기 쓴 거를 오늘 개인적인 일기장을 몇 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좀 보여드리면서 네, 제 고민과 뭐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점 속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삶에는 감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네, 매우 그렇다.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매우 많다 하시면 이제 5점이고요. 감사할 거리도 전혀 없다. 그럼 그냥 1점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예. 자, 하나, 둘, 셋. 예. 5점 앞에 다 5점이시네요. 5점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스탠다드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집에 계신 분들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대물림. 이제 저희 시골에 계신 아버님. 네. 저. 그 다음에 제 딸과 아들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장인 어르신과 저희 아버님의 같이 이제 점심을 한번 모시고요. 제가 집이 강원도 행성인데, 안흥에서 행성으로 넘어오는 골짜기, 산을 굽이굽이 돌면서 아버지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제가 아버지께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아버님께서 잠깐 고민하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말도 마라. 빗자루로 참 많이 맞았다는 거야. 나부터 술 드시고 행패 부리고 많이 피해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아버지의 그 삶의 무게가 이게 한마디에 이렇게 저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따냈는데 저녁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밤에 드는 거예요. 저것도 저에게 음주와 폭력의 대물림은 하시지 않고 끊으셨던 거거든요. 대대로 내려온 보통은 많은 과제는 이제 대물림인데, 그래서 금주와 비폭력을 저에게 선사하셨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인가, 어떤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과거보다는 여유가 있을 수 있겠다. 제 아내도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많은 마음의 문제의 근본인 저 자존감의 이슈. 제가 그렇게 자존감이 높지는 않았었는데, 우연히 감사일기를 만나서 쓰다 보니까 자존감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됐고,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굉장히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그럼 저 자존감을 바탕으로 다음 후대에 더 큰 과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저 감사일기는 저에게는 제가 많은 후배들에게 만날 때마다 혹시 권할 기회가 있으면 권하는 2008년도 9월 9일부터 이렇게 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런 스타디 카드에다가 지금 보니까 한 12권 정도 써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사일기를 만났냐. 제가 2008년도 한 6개월 정도 이 교육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행복 프로그램을 개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책도 보고 토론도 하고 주말에 만나서 그러다가 이제 많은 긍정심리학 책자들을 보면서 하나같이 행복에 좋은 방법으로 감사일기를 권하고 있더라고요. 행복과 삶의 만족과 관련돼서 이제 정적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요인들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장표도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감사와 낙관성과 그다음에 이게 고용돼 있고 그다음에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쪽에 소득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지적 수준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미미한 거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내가 그럼 현실에서 생활에서 감사를 제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해서 쓰게 된 거죠. 저는 감사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풍요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관계 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 지능이 커지면서 굉장히 이 감사를 발굴해내는 또 긍정적인 정서와 연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커져서 행복에 좀 더 접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감사에게 제가 썼는지 자 제가 연구소에서 지금 이제 SK 경영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SK 제가 18년을 근무해서 사람 뽑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제가 이제 뽑은 사람과의 인터뷰 또 뭐 중간 차도 한잔 하면서 그때 어떤 좋은 느낌들, 잔잔한 감동들, 또 그 사람에 대한 뭐 바램들, 또 이제 조직에 잘 적응하고 조직을 좀 빛내주고 뭐 이런 바램들, 그 다음에 뭐 내 직업에 대한 찬사까지. 아내의 작은 변화에 대해서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일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아이의 책을 읽어주고 또 뭐 과거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흥분하는 것들을 많이 참아내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내 노력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단 말이죠. 뭐 그런 것들 가지고 또 아내를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녀교육의 가장 핵심은 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썼고. 이건 제가 첫 번째 감사일기더라고요. 제가 처음 쓸 때 감사일기 뭐 계속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건 아닌데 어느 순간 감사일기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라도 안 쓰면 좀 이상한 느낌이 이제 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고민하는 박사과정에 대해서 그때 출근하면서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출근한 길에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40대 초반 정도일 때 가장 그 에너지를 많이 들고 힘든 시기인데 그래서 뭐 공부하는 시기를 조금 늦추어도 괜찮겠다 하면서 제가 아마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충주에 가면 이제 계명산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거기에 1박 2일 가족여행을 다녀오면서 둘째 날 숲 해설가를 이제 거기서 뵙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숲 해설가분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또 따뜻함과 나이는 어느 정도 되셨지만 삶의 열정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렇게 쓰고 그 확대경을 가지고 이제 곤충들을 관찰하고 또 뭐 칡넝쿨 뜯어가지고 줄넘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생한 감동들을 이제 내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보니까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와서 갔다 와가지고 다시 이제 감사를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감사를 생각하고 나서 이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이렇게 포장해 놓고 전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죠. 재밌는 일이 제가 9월 7일부터 9월 26일 3주 동안 한 일이 이거더라고요. 아내랑 심하게 다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좀 스스로 참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아내가 그 많은 강점들,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작은 단점들, 그 다음에 뭐 오게티 같은 걸 하나 가지고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그게 대부분이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를 좀 인지적으로 계속 인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아내의 강점 쓰기 2주 프로젝트에 돌입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재무관리를 시작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아내는 굉장히 빠르며 명확하고 굉장히 그 다음에 아내가 어떤 그동안의 삶에서 성공을 이뤄냈는지를 뭐 열거해보니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내의 상처를 좀 이해하고 아내의 아픔들을 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아내는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이다. 이렇게 스스로 주문을 좀 해보고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작업을 합니다. 뭐 길게 쓸 필요 없더라. 한두 줄 정도.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감사히 김대중 대통령 일기가 공개가 됐는데 거기도 대부분 보면 오늘 한강을 아내와 같이 걸었는데 하늘 이 바람도 너무 좋고 하늘도 아름답고 이 아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굉장히 충만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세 줄 이런 것들이 제가 주로 그 아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주로 이제 1박 2일 어디 놀러 갔다 오거나 이러면 이제 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1박 2일 동안 제일 좋았던 게 뭐야? 제일 재밌었던 게 뭐야? 뭐 이런 이제 아이들이 이것저것 얘기하죠. 의식적으로
좋았던 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데 아직은 사실은 이제 그 인지 수준이 감사를 찾아낼 만한 인지 수준이 아직 불안해요. 제가 자기 전에 저도 이제 요즘은 감사일기 자기 전에 주로 쓰는데 저는 감사일기 쓰고 아이에게 주문하는 거는 오늘 재밌었던 일, 좋았던 일 생각하면서 자, 좋은 꿈 꾸고 내일 굉장히 수면도 잘 취해서 좋은 기쁨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좀 더 크면 아마 자연스럽게 감사일기 쓰는 습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모님이죠. 네. 제 아버님 36년생이신데 어머니 돌아가신 22년 동안 살고 계시단 말이죠. 아버님이 36년생이니까 이제 6.25 때가 15살. 그 아픔들을 한번 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제 오남매를 잘 키우셨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존경하는 아버지, 그대가 있어 나의 삶이 풍요롭고 평화롭습니다. 박광수 씨가 최근에 뭐 괜찮은 책을 하나 내셨는데 거기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만큼 걸어와서 부모님께 감사했다. 또 이만큼 걸어와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했다. 당시 나를 둘러싼 그 이름들이 나를 계속 전진케 하는 힘이었다. 그리고 너무너무 외로운 날 그 누구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메말라 버린 그날 나는 멈춰섰다. 한참을 멈춰서 있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멈춰서 있다가 처음으로 나는 나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때서야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밑에 보면 나에게 감사해 이렇게 되는데 제가 5년 동안의 일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봤어요. 사실 이제 감사의 대상이 주로 뭐 타인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뭐 그런 쉽게 그런 얘기들을 이제 책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감사한 내용을 쭉 보니까 주로 이제 감사의 대상이 이제 저인데 저의 순수함, 저의 겸손, 그다음에 저의 도전과 저의 노력 뭐 이런 겁니다. 비전에 대한 열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 자뻑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큰 힘이 될 거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풍요로워져서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감사를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우리가 흔히 뭐 살면서 그렇게 감사할 게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할 일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